한국에 홀로 살고 있는 딸 소피아를 만나러 가는 길. 제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같이 소피아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물론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지만 사실 고백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품고 있던 약간의 편견과 의구심도 제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앞으로 제 가치관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험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연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네입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쭉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독일의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저는 언제나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성과 완벽함을 중요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계획은 반드시 치밀해야 하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지요. 독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저 역시 독일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력과 탁월한 품질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독일은 비록 제품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제값을 충분히 하는 품질을 고집합니다. 한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력의 힘이라고 믿어왔고 그 점에서 독일만큼 믿을 만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소피아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경제 대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의 뿌리 깊은 인식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급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신흥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빠르게 발전했을지 몰라도 그 내면까지 제대로 자리 잡았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피아가 처음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독일에도 기회는 많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느냐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소피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본인의 커리어와 꿈을 위해 꼭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며 당당히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 저와 남편 하인츠는 마지못해 소피아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소피아가 한국에 간 지도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피아는 자주 전화를 걸어와 한국에서의 생활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며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소피아에게 정말 좋은 환경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와 하인츠는 긴 고민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솔직히 말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늘 완벽하게 계획된 환경에서만 살아왔고 낯선 나라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출발 당일 아침, 하인츠와 저는 이른 새벽부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에도 그리던 소피아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낯선 곳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저는 내심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한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독일만큼 체계적일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어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기까지의 전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고 빠른 응대는 물론 시설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시스템은 저를 다시금 멈춰서게 만들었어요. 저는 하인츠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한데 하고요. 하인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물론 공항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긴 했지만 그 첫인상만큼은 확실히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향해 달려오는 소피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꼭 껴안고 나서 소피아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니 정말 건강하고 밝아 보여서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소피아는 저희를 위해 미리 차량까지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
잘 정돈된 거리와 도로,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꽤 인상적인데,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순 없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 되새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 방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경험들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할 법도 했지만 저는 일찍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마치 잘 짜인 무대 세트처럼 질서정연하고 활기찼습니다. 소피아는 저희를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를 구경시키겠다며 미리 계획을 다 세워두었더라고요. 저와 하인츠는 소피아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소피아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발전한 나라들은 종종 그 속도가 품질을 따라잡지 못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인 택배함과 비상 대피 시설까지 세심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더더욱 감탄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전자제품 못지않은 한국산 가전들이 집 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불편한 점은 없느냐고요. 소피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독일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 쿠팡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해 주었는데 물건을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리 빠른 배송이라도 이틀은 기본인데 몇 시간이면 도착하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마침 잘 됐다며 바로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휴대폰으로 생필품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과장된 말일 거야. 실제로는 하루쯤 걸리겠지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피아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고 믿을 수 없게도 주문한 물건이 이미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택배가 도착해 있었고 상품은 완벽하게 포장돼 있었습니다. 저와 하인츠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야. 그 후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피아는 휴대폰 하나로 교통카드를 대신하며 지하철 입장부터 출구까지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깔끔하게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청결했고 안내 표지판도 잘 정돈돼 있어 외국인인 저희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 중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교통 시스템에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매끄럽고 빠른 시스템은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다이소와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에도 들렀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의 제품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강했기에 한국의 저가형 매장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품의 품질이 기대 이상이었고 가격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소피아는 이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품을 손쉽게 구매한다며 즐겁게 쇼핑을 했고 저 역시 몇 가지 물건을 집어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데도 품질이 이 정도라니 제 고정관념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인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만 앞섰는데 생각보다 이 나라가 훨씬 체계적이고 놀라운 곳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다고요. 하인츠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며칠 더 남아있으니 더 지켜봐야겠다고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운 좋게 좋은 면만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안고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조금씩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저는 점점 이 나라의 놀라운 시스템과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풀리면서 솔직히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한국의 일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몇 주는 걸릴 행정 처리도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끝났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소피아가 이렇게나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심 자랑스럽고 대견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찾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날은 소피아가 회사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저와 하인츠가 단둘이 서울 시내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동안 쌓인 자신감 덕분에 이번에는 큰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소소한 기념품도 사고 이국적인 풍경을 눈에 담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 무렵 저희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근처에 있는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소피아가 추천해준 곳이 아니었지만 입구에 진열된 음식 사진이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한국어였지만 사진을 보고 대강 주문할 수 있었고 금세 따뜻한 음식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양한 반찬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고 첫날의 어색함과 달리 이번에는 꽤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반찬 중 하나를 먹고 나서부터 입안이 조금 따끔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맵기 때문이려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간질간질해지더니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생각이 스치자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났고 숨을 고르려 해도 점점 호흡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하인츠의 팔을 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인츠도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상황 설명이 쉽지 않았고 식당 안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분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영어로 상황을 물어보았고 저희가 증상을 설명하자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주변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걱정 말라며 직접 병원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분의 빠른 대처 덕분에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의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이 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고 침착하게 제 증상을 살피더니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긴 했지만 조기 대처 덕분에 금방 안정될 수 있었고 간단한 처방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약까지 받는 전 과정이 그야말로 순식간이었고 저는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다시 길을 나서면서 저는 저희를 끝까지 챙겨준 그 한국인 여성에게 여러 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라고 말했고 저희가 괜찮아질 때까지 옆을 지켜주다 떠났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인츠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다면서도 왜 처음에는 종업원이 다소 우왕좌왕했는지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다고요. 하인츠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점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사람인지라 그 순간만큼은 약간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날 밤 소피아가 회사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소피아는 한참 조용히 듣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이지 않아서 초반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엔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런 분을 만나셨으니까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신 거잖아요. 소피아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빠르고 따뜻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만 믿을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의 친절한 미소, 병원에서의 세심한 진료, 그리고 끝까지 저희를 챙겨준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속도의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진심과 따뜻함이 함께 숨 쉬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고요. 저의 오랜 자부심이었던 독일의 시스템도 물론 훌륭하지만 한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나라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불안과 경계심이 이제는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편견이 깨져나가는 과정을 스스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지막 날에도 저희를 위해 알차게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오늘은 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돌아보며 마지막 일정을 즐겼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을 방문해 한국 고유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풍겨오는 다양한 음식 냄새와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하인츠 역시 연신 고개를 돌리며 카메라로 담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김치와 각종 장류, 수공예품들이 인상 깊었는데 정성스럽게 만든 그 물건들에서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꼼꼼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현대적인 쇼핑몰에도 들렀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정돈된 매장들이 인상적이었고 다이소와 올리브영 같은 매장에서는 생활용품을 잔뜩 사게 되더군요. 가격은 저렴했지만 품질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독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저로서는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 문화는 분명 한국만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핑백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저와 하인츠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인츠는 저를 보며 농담처럼 말했죠. 안내, 이러다 가방 무게 때문에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독일 돌아가면 이 물건들 다 자랑할 거예요. 소피아는 그런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찡해지더군요.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이렇게 환하게 웃을 줄 몰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거리. 그 모든 것이 처음 봤던 풍경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그저 화려하기만 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마치고 소피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소피아는 끝까지 저희 손을 꼭 잡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 또 올 때는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고맙고 대견해. 엄마는 너를 믿어. 그리고 한국도 이제 정말 믿음직스러운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 소피아는 손을 흔들며 저희를 배웅해 주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은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다시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의구심과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인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내,
이제 우리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하인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선진국이에요. 독일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더 깊이 한국을 배우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시 찾을 거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있으시다면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처럼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만날 그날까지 변함없이 발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